다이어트 하실 때 천천히 살 빼고 싶으신 분은 없죠. 특히 다가오는 여름이나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있으면 빨리 살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빨리 빼면 무조건 요요가 온다던데요. 또 어떤 분은 빨리 빼면 건강 망친다던데요 라고 걱정을 하세요. 사실 맞는 말 같지만 각종 연구에서는 초반에 빠르게 살을 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전략과 과학적인 방법을 안다면 빠르게 살도 빼고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아서 한 달 만에 8kg을 빼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성공했던 다이어트 실제 방법과 논문 내용들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호주에서 빠르게 살 빼는 것과 천천히 살 빼는 것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153명과 남성 51명, 총 204명에 대한 임상 연구였고요.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빠른 체중 감량 그룹은 한 달 동안 단기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느린 체중 감량 그룹은 9개월 동안 천천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본인 몸무게의 15% 체중 감량을 목표로 했고요. 빠른 감량 그룹은 느린 그룹보다 좀 더 강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이어트 결과는 빠른 체중 감량 그룹에서는 참가 인원의 81%가 성공한 반면에 느린 그룹에서는 50%밖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 결과를 통해서 빠르게 하는 다이어트가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동기부여가 되죠. 한 달 동안 1kg 빠지는 것보다 2주 만에 2, 3kg이 줄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다이어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살을 빨리 뺀 사람들이 정말 요요가 더 심하게 왔을까요? 연구의 2단계에서는 빠른 감량이든 느린 감량이든 체중 감량에 성공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아쉽지만 다이어트를 끝내고 3년이라는 유지기간 동안 대체로 서서히 체중이 증가했고요. 모든 참가자들의 70%에서 몸무게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빠른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요요가 더 심하게 오진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다이어트 초반에 빠르게 집중적으로 감량하고 곧바로 유지기로 전환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성인 57명을 대상으로 단기간 다이어트와 느린 다이어트를 비교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12주 동안 하루에 1250kcal를 섭취하는 저칼로리 느린 다이어트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2주 동안 하루 총 500kcal만 섭취하는 빠른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 모두 비슷하게 체중이 감량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비슷하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초저칼로리 빠른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근손실이 더 많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똑같은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너 어디 아파? 안 좋은 일 있어?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지방이 빠졌다기보다는 근육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부분 다이어트라는 이유는 예뻐 보이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초저칼로리 상태에서는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근육부터 분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감량을 하실 때는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근손실은 꼭 막으셔야 합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했었는데요. 한국인의 식단에서 단백질은 신경 쓰지 않으면 부족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식단을 구성할 때 항상 어떤 단백질을 먹을지 가장 먼저 정하고 다른 영양소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단백질 음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다이어트 식단을 질리기 쉬운데요. 우리가 잘 아는 두부, 닭가슴살, 계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해산물을 추천합니다. 해산물에 의외로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기름을 줄인 마일드 참치, 연어, 오징어, 새우, 생선구이, 대구탕, 조개구이 같은 음식도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만 잘 챙겨 먹는다고 유지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셔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기간에 지방 위주로 빼고 근육은 유지했었는데요. 그래서 총 8kg을 뺐지만 체지방률을 24%에서 18%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총 20분 정도 일주일에 5회 운동을 했고요. 10분 동안 인터벌 러닝을 하고 나머지 10분 동안 팔굽혀펴기, 스쿼트, 덤벨 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동하시는 것보다 매일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고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논문에서는 다이어트 목표 달성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70%에서 다시 체중이 늘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항상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감기에 걸렸을 때 38도로 올랐던 체온이 다시 36.5도로 언제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몸의 체중도 원래의 세트 포인트로 돌아오려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요가 오지 않은 30%의 분들도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요요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몸에 확실하게 배었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로 뺀 체중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 주셔야 요요가 올 확률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이어트 기간보다 유지기가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량 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가장 요요가 많이 오는데요.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세트 포인트가 재설정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파운드 로스트 연구에서는 감량한 체중을 2년 이상 유지하려면 영양소 비율보다는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식단을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 총 섭취량에서 600kcal 정도만 줄이셔도 요요 발생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저는 유지기가 되었을 때 사실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맛있는 음식들 다 먹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마인드는 맛있는 음식은 맛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남은 음식은 버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식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 싶으면 먹고 나서 바로 20에서 30분 정도 걸었고요. 다음날 한 끼 정도는 초저칼로리 식사나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출근할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3년 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다이어트를 중간에 포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힘든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굶거나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올라오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우울감이 밀려오고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시더라고요. 초반에 빨리 살을 빼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요요 없이 유지하시려면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점차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세요. 하루 망쳤다고 다이어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외모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유를 기억하시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기억했던 것은 바로 제 당뇨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저를 지켜보는 눈이 많아질수록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가끔 회식이 있거나 못 참고 야식을 먹은 날에는 다음날 한 끼 굶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리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70%의 사람에게 요요가 발생한다는 연구처럼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의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니고요. 도전해볼 만한 목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다이어트 한다고 자꾸 알리시고요. 주기적으로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폭식했더라도 다음날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럴 때는 한의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평생 함께할 내 삶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내 몸과 하나가 되면 숨 쉬는 것만큼 쉬워지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성공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하루하루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요요 없이 날씬한 몸으로 평생 바뀌실 겁니다. 홀씨님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파이팅!